여기 월 조회수 10,000건을 기록한 블로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수치는 제가 대행을 맡아 진행하기 전 다른 대행사에게 마케팅을 맡긴 당시의 그래프인데요. 8월, 9월을 지나 10월부터 아주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월 1만 건의 조회수라니, 와, 정말 이 대행사 실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셨겠지만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 사실 이 블로그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도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평균 사용 시간을 눌러 확인을 해보니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10월에는 평균 사용 시간이 13초, 다음 달인 11월에는 8초 정도의 평균 사용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즉, 내 블로그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초 내외, 8초 내외로 머물다가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2달 동안 방문한 2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내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조회수로 추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들의 성과를 높게 얘기한 대행사였지만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전 대행사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여러 블로그를 방문해 이웃 작업을 진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웃 작업이란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작위로 방문해 이웃 신청을 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이웃 신청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블로그에 잠깐 들어와 둘러보고 나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블로그를 한 번이라도 운영해본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댓글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웃 신청을 한 후 댓글로 한 번 더 남김으로써 내 블로그에 방문할 확률을 더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여서 정말 교류를 원해 이웃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지 이 케이스 안에서 그럴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전 대행사는 블로그 컨텐츠의 퀄리티에 집중하기보다는 글을 발행하고 블로그에 유입시키는 인원을 늘리는 데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전 대행사와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며 문의를 받은 건수는 0건입니다. 단 한 건도 없었죠. 해당 업체가 제게 블로그 마케팅을 의뢰하고 본격적으로 발행을 시작한 게 23년 1월인데요. 이전 대행사와는 아예 다른 관점을 갖고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블로그 컨텐츠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업체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 고객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공부했고 그 고민을 해소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발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글을 읽고 문의로 이어질 수 있는 글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한들 광고성이 짙은 글, 퀄리티가 낮은 글은 절대 문의로 이어질 수 없거든요.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AS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견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다양한 시공 경험이 있는지, 작업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금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고민들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업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신뢰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이 컨텐츠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어도 내 글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결과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였던 건 바로 평균 사용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2분 이상의 평균 사용 시간을 기록했고 월간 조회수도 정말 이 업체가 필요한 잠재 고객들로 높여갈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하니 문의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지금 이 업체는 현재까지도 제가 직접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루 2건에서 6건 사이의 문의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오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업종의 블로그 마케팅 성공을 이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 노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자. 컨텐츠가 별로면 아무 소용없다.